자, 오늘은 오투 100페이지예요. 저항의 크기 구하기. 그림은 저항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Y축이 전류, X축이 전압입니다. 이때요, ohm의 법칙, V는 IR이죠. 다음 I는 R분의 V고요. R은 I분의 V입니다. 이때 전류와 전압이 주어졌죠. 그러면 전압이 2고 전류가 1이다. 됐죠? 그러면 전류가 1, 여기 있죠. 다음에 전압이 2. 됐죠? 그러면 저항이 2ohm이다.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래프의 가로, 세로운 느낌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는다. 됐죠? 전류와 전압값을 읽는다. 자, 전류는 1이고요. 전압은 2죠. 됐죠? 그러면 전류는 1A, 전압은 2V, ohm의 법칙 R은 I분의 V. 그러면 1A 여기다 쓰고요. 2V 여기다 쓰면요. 1분의 2니까 2ohm이다. 이때 기울기를 보면요. X의 변화량이 V고요. Y의 변화량이 I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요. V분의 I죠. 아까 R은 I분의 V인데 요번에는요. V분의 I니까요. 요건 R분의 1 값입니다. 저항의 역수값이란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프의 기울기 가로축은 전압 V죠. 세로축은 전류 I입니다. 따라서 R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요. 이 그래프, 자, 기울기가 일정하죠? 아하, 기울기 일정하다. 기울기 일정하다. 그러면 R분의 1 값이 어떻다? 그렇다. 일정하다. 저항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이것까지 나옵니다. 됐죠? 다음 유형 2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로 두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자, 이쪽이 전압, 이쪽이 전류예요. ohm의 법칙에서 R은 I분의 V죠. 그러면 I 값 똑같이 맞춰주고요. V 값을 측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A의 기울기는 요만큼이고요. B의 기울기는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A가 기울기가 크죠. 이때 기울기는요. X의 변화량에 따른 Y의 변화량이니까요. I분의 V예요. 그러면 R은 I분의 V니까요. 요게 R이자 기울기다. 그러면 기울기가 큰 쪽이 저항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래서 A가 저항이 큰 거다. 됐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기울기는요. 전류분의 전압이다. 기울기는 X축이 전류. 됐죠? Y축이 전압. 됐죠? 요게 저항이죠. 그래서 I분의 V는 R이다. ohm의 법칙.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큰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A쪽이 크니까 저항도 A가 크다. A와 B가 재질과 단면적이 같은 이크롬선일 때,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저항은요,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고요. 반면에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작아져요. 그래서요, 저항값은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자, 이때요. 저항은요.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엔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재질이 같은 거니까 같은 물질이고요. 앞에서 선생님이 로 값을 얘기했죠. 이건 앞에 이론 좀 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저항은요. 로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하는데요. 이 로 값은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값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면 로 값이 달라져서 저항이 틀려집니다. 두 번째요. 저항은요.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도 커집니다. 그래서 하수도관을 짧은 건 묻어놨을 때 기어 나오는데 열나 힘들죠. 자, 그런데요. 하수도관을 더 길게 묻어주면요. 기어 나오다가 욕 나와요. 그러면 길이가 길어지면요. 저항은 커진다. 일단 기억하고요. 단면적이요.
자, 하수도관을 이번엔 단면적을 큰 걸 묻어뒀습니다. 얘 뛰어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줄어드네요. 그래서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줄어든다. 요 두 가지를 먼저 잘 기억하세요. 됐죠? 일단 저항의 크기는요. A가 B보다 크다. 아까 했죠? 저항은 A가 B보다 크다. 전류가 같을 때요. 자, 전압이 더 클수록요. 저항이 큰 거다. R은 I분의 V인데요. 우리는 전류를 똑같이 맞춰놨을 때,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 큰 놈이 저항이 큰 거기 때문에 A쪽이 저항이 더 큰 겁니다. 되죠? AB가 재질과 단면적이 같은, 그럼 다시 볼게요. 저항 R은요, 로 단면적분의 길인데요. 재질이 같대요. 같은 물질이니까 신경 쓰지 말란 뜻이고요. 단면적이 같답니다. 그럼 신경 쓰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긴 놈이 저항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A쪽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A쪽이 더 길고요. B가 짧다는 뜻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 A가 B보다 저항이 크니까요. A가 B보다 길이가 더 길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R은 로 단면적분의 길입니다. A와 B가 재질과 길이가 같은, 그러면요, 재질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 같은 거고요. 이번에는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 요거 지워버리면요, 단면적이 큰 놈이 저항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저항이 크니까요, 단면적은 A가 더 작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단면적이 B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일단 정리해 두고요. 자, 위에 거 다 정리했죠? 이제 가로축이 전압인 그래프입니다. 자, 역시 기울기를 봅시다. 전압을 일정하게 해놓고요. 전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항 R은 I분의 V죠. 근데 기울기가요, V분의 I네요. 됐죠? 그러면 요거는요, 저항분의 1값이네요. 자, 이렇게 놓으면 풀기가 좀 까다로워요. 다시 갈게요. 자, 이번에는요, 전류를 각게 맞춰놨을 때 전압이 큰 놈이 누구냐? 그러면 D가 더 크죠. 그러면요, R은 I분의 V인데요. 지금 뭘 똑같이 만들었죠? 그렇죠. Y축값 전류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요. 이때 전압이 큰 놈이 저항이 큰 겁니다. 됐죠? 그러면요, C하고 D를 봤을 때 똑같은 전류일 때 전압이 D가 크니까요, 저항도 D가 더 크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됐죠? 일단 문장 봅시다.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다.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다. 이게 R분의 1 값이니까요.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은 작다. 됐죠?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은 작다. 요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울기는요, C가 D보다 큽니다. 기울기는요, C가 D보다 크죠. 그죠? 그러면 저항은 반대다. 저항은 C가 D보다 작다. 이렇게 푼다는 뜻입니다. 다음요, CD가 재질과 단면적이 같은, 다시 볼게요. R은요, 로 단면적분의 길인데요. 물론 로값은 중학교 때 안 나오는데 일단 한번 넣어줄게요. 고등학교 대비해서. 재질이 같으니까요, 로 값이 같은 거고요. 단면적이 같으니까 S 신경 쓰지 말란 뜻이고요.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니까요. 저항은요, C보다 D가 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길이도 C보다 D가 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고요. 됐죠? 다음, R은 로 단면적분의 길인데요. CD가 재질과 길이가 같은, 재질 같으니까 로값 무시하고요. 길이가 같으니까요, L값 무시하고요.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다.
다르게 저항이 작을수록 단면적이 크다. 그럼 저항은 C하고 D하고 어느 쪽이 크죠? 그렇죠. D가 크다고 됐어요. 저항은 D가 크다. 그러면 단면적은 C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다음 유제 1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어떤 니크로센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V고요. 여기가 I인데요. 단위 잘 보세요. 밀리암페어니까 이거 암페어로 바꾸셔야 됩니다. 됐죠? 저항을 물어보면요. 오메 법칙 R은 I분의 V죠. 됐죠? 그러면요. 한 점 찍고요. 어디나 찍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찍을게요. 그러면 2V. 됐죠? 2V. 전류가 20mA래요. 그러면요. 20mA에서요. 요 미리는 1000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숫자 쓰기 싫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20 곱하기 1000분의 1A가 되죠. 우리가요. 참고로 미터와 밀리미터는 어떻게 차이가 되는 겁니까? 자, 미리가 1000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1000분의 1 됐죠? 그러면요. 1000ml는요. 바꾸면요. 2 곱하면 1000 곱하기 1000분의 1이니까요. 1m예요. 자, 1m는 100cm 이렇게 외웠죠. 자, 센티는요. 100분의 1이라는 숫자예요.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요. 대입하면요. 둘이 약분되고 1m 나오죠. 그래서 무식하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밀리 대신 1000분의 1을 대입하고요. 센티 대신 100분의 1을 대입하면 단위 환산이 편해집니다. 다시 되돌아와서요. 밀리 대신 1000분의 1 집어넣으니까요. 20 곱하기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0분의 2A가 됩니다. 그럼 여기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2A 됐죠? 그럼 여기 1분의고요. 약분 되겠네요. 그러면 100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쉽죠? 다음요.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니크롬선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전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X축이 전류, Y축이 전압. 그러면 저항 물어봤죠. 저항 R은 I분의 V죠. 그러면요. 자, 여기에 주어진 것처럼 풀지 마시고요. I를 똑같이 맞추세요. 됐죠? 2를 똑같이 맞추세요. 그러면요. A의 전류는요. 2고요. 됐죠? 전압은 4니까요. A의 저항은 2옴. 됐죠? 다음 B는요. 전류가 2일 때요. 전압이 2V예요. 됐죠? 2분의 2, 1옴. 그러면 2 대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빠릅니다. 됐죠? 다음 유제 3번. 세 종류의 니크롬선 A에서 C를 각각 회로에 연결하고 측정한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Y축이 전류고요. X축이 전압입니다. 저항의 크기를 등호 또는 부등호로 나타내래요. 오메 법칙 R은 I분의 V죠. 자, 쉽게 푸는 방법입니다. I를 똑같이 맞추세요. 요게 일정할 때요. 전압이 클수록 저항이 큽니다. 그러면 C가 제일 크네요. 전압이 그 다음 B, 그 다음 I. 그래서 저항은요.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A. 이런 순서다. 됐죠? 그래서 오메 법칙에서 전류를 일정하게 만들어 주고요. 전압이 큰 놈이 저항이 크다. 됐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